그래서 찢어졌다. 그럼 큰일 이런 나요. 제가 정말 좋아해서 정말이에요. 되게 기분 좋긴 한데 지금 약간 주제를 예, 안녕하세요. 한국영상자료원 유성관입니다. 오늘 3회째를 맡고 있는 아키비스트의 마음인데요. 오늘은 전자기록물 보존, 복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 예정이에요. 근데 전자기록물이란 말을 좀 듣기만 해도 왠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 과연 이게 무엇인지 한번 얘기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좀 같이 이야기 나눌 분은 일단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영상자료원 경영지원팀 총무를 맡고 있는 강총무 강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기록원 보존서비스과에서 공업연구사로 있는 허인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모셨으니까 저 서울기록원에 대해서부터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곳인지. 네. 네, 저희 서울기록원은 2019년 5월 15일 날 개원을 하였고요. 서울시의 시정 그리고 민간 기록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시스템 하에 관리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록원 자체에는 보존시설, 그런 관련된 시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람을 위한 열람실, 그리고 기록물들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기록원에서 갖고 있는 기록물의 분량이 작년 10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서나 도면 이런 종이류는 약 23만 권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청각류는 약 3만 5천 점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박물류가 약 1,100점 정도가 서울기록원 서고에 잘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학예연구사, 학예사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공업연구사는 사실 저는 처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공업연구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공업연구사는 아카이빙 쪽에 국한된 그런 직업은 아닙니다. 일단 아카이빙 쪽 관련된 공업연구사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그 서울기록원에 두 분이 계시는데요. 일단 저는 전자 쪽 공업연구사이고요. 아날로그 기록물을 디지털화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그런 전자 파일에 대한 지침, 관리 방법, 이런 정책적인 거를 좀 세우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화학 쪽은 이제 기록물에 대한 탈산, 그 다음에 훈증, 소독, 그 다음에 지류 복원 이런 쪽을 주로 담당하시는 공업연구사분이 계십니다. 지금 전자기록물이라는 말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자기록물에 대해서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전자기록물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관련된 업무를 하신다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 디지털은 전자 파일로 생성된 그런 기록들을 말하고요. 다른 디지털 파일은 저희가 뭐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종이 이런 아날로그를 스캔이나 이런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서 전자 파일화된 그런 기록을 말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전자기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록원에 갔을 때 언뜻 들었던 그것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필름이라는 네. 자료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네. 건지 조금 생소하거든요. 마이크로필름은 보존 매체인데, 저희가 사진을 찍을 때 그 장면을 축소해서 필름에 담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로 기록물을 축소, 이렇게 촬영을 해서 그 특수 필름에 인화시키고 현상시켜서 필름류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롤필름으로 된 그런 기록물, 기록 매체입니다. 저 마이크로필름을 보기 위해서 그런 리더기라던가 그런 스캐너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국가기록원에서는 아직 촬영을 하고 현상에서 갖고 있는 일부 기록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이렇게 촬영에 대한 수요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옛날 그러니까 미국 영화 보면은 네. 그 주인공들이 뭔가 조사할 때 도서관 가서 되게 큰 화면을 보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막 되게 옛날 신문 기사를 보는 그런 네.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게 마이크로 필름을 보는 그런 장면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많은 매체들을 또 다양하게 또 디지털하고 있는 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 각각의 이제 매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고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공통적인 사항은 저희가 일단 서고에서 기록물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반출 반입 과정이 있고요. 기록 매체를 일단 상태 평가를 하고 클리닝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다음에 기록물을 디지털화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색인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다음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 여부를 판단을 한 다음에 이 영상 또는 이미지를 저희가 보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열람용에 한해서. 그리고 그 내용 분석하는 카탈로깅 부분이 진행이 되고, 마지막으로 저희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나 저희 엔진 쪽에 이제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기록물별로 말씀드리면, 사진 필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색바램이나 이미지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포토샵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복원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같은 경우는 영상 신호, 음성 신호 모두가 있기 때문에 이 신호들이 다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음성이 만약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듣는 데시벨이 아니면은 그걸 좀 키워서 디지털화 시키는 또 그런 체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는 기록을 더 중요시 하다 보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디오 테이프를 저희가 디지털화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비디오 테이프 그 당시의 기록 상태도 저희한테는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보존 포맷과 열람용 포맷 두 가지의 파일을 만드는데, 보존 포맷 같은 경우는 그때 디지털화 당시에 그 영상 상태를 가지고 보존을 하고요. 그다음에 열람용으로는 저희가 서비스를 하기 위한 파일이기 때문에 그런 좀 보기 좀 지저분한 부분이라든가 좀 잘라낼 수 있는 부분, 뭐 이 색보정 이런 거를 좀 해서 열람용 파일을 따로 만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록원에서는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을 하시는지. 일단 디지털화의 가장 큰 목적은 저희가 장기 보존을 하기 위한 목적이 일단 우선이고요. 저희 기록원은 또 기록을 알려주고 제공해야 되는 입장이 있다 보니 요즘은 지류를 와서 가져가라, 와서 스캔해가라 이렇게 하면 좀 많이 불편하잖아요. 전자 파일로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도록 뭐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열람이나 정보 공개 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게 쉽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두고 저희가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사님께서 생성한 전자 기록물들을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걸까요? 제가 만든 영상 같은 경우는 유튜브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기록 유튜브를 통해서 일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록물 뭐 옛날 행정문서라든가 아니면 저희 갖고 있는 기록물 중에 보고 싶은 게 있다 하면은 저희 서울기록원의 열람 신청을 통해서 저희 열람실에 오셔서 직접 받아가시던가 아니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은 저희 또 담당해 주시는 주임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도 검색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목록이라던가 이런 걸 좀 보시면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도 제가 아마 지지난주에도 좀 몇 번 홍보를 하면서 저희 KMDB라고 그때 그냥 말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KMDB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도 되게 여러 가지 전자 기록물들이 저희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 영화 잡지예요. 이게 KMDB 안에 그 한국영화 사료관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표지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PDF를 여시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무료거든요. 그냥 보시면. 제가 정말 좋아해서 KMDB 사이트를 뭐 다양한 매체가 있고 다양한 자료의 형태가 있는데 네. 그런 것 중에서 디지털화 할 때 되게 좀 어렵거나 그런 게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시청각 중에 저희가 자성으로 만들어진 테이프가 있어요. 네, 근데 자성 테이프 같은 경우는 그 자성 파우더가 손실되는 순간부터 그 영상에 대한 기록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래될수록 그리고 수분에 많이 노출될수록 이런 게 좀 영향이 많이 타는 그런 테이프라 특히 그리고 자석 같은 근처에 있으면 그 자성이 좀 손실이 그렇죠. 그런 거를 다룰 때는 좀 많이 민감하고
그만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만큼 테이프 같은 경우는 그 재생 시간만큼의 저희가 디지털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실시간. 그쵸. 네. 1대1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요 시간 그리고 그 장비와 인력을 쓰는 비용 측면에서 일반 기록들을 디지털화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그런 까다로움, 비용이 든다? 네, 아. 더 노력과 까다로움이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필름 같은 예를 들면은 이게 6, 70년대 문서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문을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한자를 보고 어떤 뜻인지 찾아내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또 전문 인력이 있어야 돼요. 한자를 잘 아는 분이 와서 이거를 해석하고 기록을 작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까다롭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연구사님의 작업에 무슨 에피소드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 거. 혹시 그런 게 있으신가요? 에피소드요. 예, 작업하다가 예. 네. 제가 좀 더 생각을 그럼 해볼게요. 없는 예를 거로 들어서 없는 거죠? 없는 거고. 시료 그렇다면 같은 거 보다가 이렇게 하다가 졸아가지고 그래서 찢어졌다. 그럼 큰일 이런 나요. 아키비스트로서 어떤 마인드로 작업에 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좀 이렇게 약간 말씀해 주셨는데 좀 멋있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화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서울에 대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 서울의 좀 역사를 토대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많은 그런 의견들을 내주시는 그런 일들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이 일에 임하고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멋있게 말씀하시네요.